안녕하세요. 다산에드 원장 전명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류 발전기의 특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이 직류 발전기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직류 발전기 종류가 몇 가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뭐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요. 전기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우리가 직류기, 발전기, 전동기 똑같아요. 그냥 직류기라고 하면은 직류 발전기와 전동기를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직류기에서 대표적인 핵심 요소 세 가지라고 하게 되면은 계자, 전기자, 그 다음에 정류자라고 했어요. 계자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돼 있죠. N극, 그 다음에 S극을 만드는 바로 이런 계자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돌아가면서 이제 전기를 만들어내는 전기자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정류자가 있게 되네요. 근데 저는 지금 계자와 전기자 정도만 일단 그려볼게요. 문제는 뭐냐면은 얘가 돌아가면은 전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보세요. 발전기. 돌아가면 전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양쪽이 자석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제가 지금 그린 거는 영구자석인데 실제로는 영구자석을 사용한다? 아니죠. 실제로는 뭘 사용한다? 우리가 앞에서 이론에서 그렇게 배웠던 전자석을 사용한다. 즉, 이 양쪽에다가 철 덩어리에다가 이렇게 코일을 감아서 전기를 흘림으로써 자석을 만드는 전자석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자석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죠. 이 전기는 누가 주는데? 이 전기는 누가 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한 20살 정도 돼서 독립을 했어요. 자, 이제 원래 본가가 있는데, 원래 본가 집이 있는데, 짜잔, 이제 혼자 살 거야. 그래서 독립을 했어요. 그쵸? 독립을 하게 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죠. 그쵸? 내가 근데 기본적으로 나한테 들어가는 생활비라고 하는 게 있죠. 생활비를 누가 벌어서 누가 줍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본가에서 주거나 내가 벌어서 쓰거나. 본가에서 주거나 내가 벌어서 쓰거나. 그런데 첫 달 생활비는 어떻게 있어야 돼? 첫 달 생활비. 내가 이제 집에서 딱 나왔을 때 월급은 한 달 뒤에 받는데 예를 들어 그럼 첫 달 생활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누가 줄 거냐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기를 만들려면 즉 내가 밖에서 돈을 벌어 오려면 처음에 기본적인 자금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초기 자금이 있어야지. 그런데 그럼 초기 자금이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직류 발전기에서는 얘가 돌아가서 전기를 만든다는 건 알겠어요. 이 빨간 부분에서 전기가 나온대요. 이 코일에서. 즉 얘가 돌아가면서 여기서 전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양쪽의 자석에서 바로 자석 파일을 발생해야지 전기가 나오는 건데 그럼 이 양쪽에 있는 자석에 있는 전기는 누가 주냐고요? 자, 그래서 이제 구분되는 겁니다. 이 자석을 주는 방식에 따라서 자, 이거를 밖에의 별도의 전기에서 주게 되면 그걸 우리는 이제 타여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 여자라고 하는 것은요, 남자, 여자 할 때 그게 아니라 자기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기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자라고 하는 것은 자석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타여자는 이 남이 여자를 시켜준 겁니다. 남이 자석을 띠게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은 아니 내가 만든 전기로 내가 자기장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자여자라고 하게 됩니다. 스스로 자자를 써서. 근데 자여자에는 종류가 있어요. 이 전기자 권선과 계자 권선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느냐, 병렬로 연결되어 있느냐, 직병렬 혼합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직렬로 되어 있으면 그걸 우리는 이제부터 직권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병렬로 되어 있으면 그걸 우리는 분권이라고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혼합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거를 복권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배드민턴도 남녀가 같이 치는 거 그거 뭐라고 해요? 복식이라고 하게 되죠. 복식, 혼합 복식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럼 복권이라고 해요. 복권은 종류가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안에서 코일이 두 종류인데 이걸 감는 방향이 같냐 다르냐에 따라서 같으면 그걸 가동복권, 다르면 차동복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위에도 뭐 평복권이라든지 뭐 과복권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정도만 여러분이 필수로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글로만 봐서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그림을 그릴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한번 저를 따라서 계속 여행을 떠나 보시죠. 1번
타여자가 그러면은 타여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이제 쭉 N극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S극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권선이 있습니다. 책을 잠깐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짜잔, 4가지 색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이 안에 빨강색이 이 전선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타여자는 어떻게 되느냐? 타여자는 여기다가 권선을 감게 되는데 이렇게 전자석이 만드니까 감아서 이 전원을 누가 주느냐? 밖에서 전원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밖에서 전원을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전기가 바로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계좌로 가는 쪽에서 전기를 외부에서 주게 되는 거예요. 즉 이렇게 만약에 발전기가 있다면은 발전기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발전기에 들어가는 계좌는 이렇게 밖에서 전기를 따로 주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발전기에서 전기를 살짝 높였다가 줄였다가 조절하게 되면은 여기서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 이 파이를 조절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장을 조절하게 되면은 만들어지는 전기도 조절할 수 있겠죠. 크게 했다, 작게 했다, 크게 했다, 작게 했다가. 그러면은 이 방법은 어떨 때 유효합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시험용 발전기 이런 걸 할 때 유리하게 됩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회로도로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돼요. 여기에 계좌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전기자가, 자, 이 빨간색 부분이 전기자예요. 이걸 우리는 전기자를 영어로 아마추어라고 합니다. 계좌는 영어로 field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field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이때 별도의 전원을 여기서 이제 가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속 파이가 발생을 해서 우리가 자기력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쪽은 이제 발전기니까 여기는 이제 부하가 있겠죠. 부하에 걸리는 전압을 V라고 하게 되고, 여기 전기자에서 만든 전기를 기전력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기전력 E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만든 전기가 자, 몇 가지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부하로 가는 전류를 우리가 I라고 하게 되면요, 여기서 부하로 가는 전류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I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전기자에 흘러가는 전류를 우리가 IA, 아마추어에 흐르는 전류라서 IA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를 우리가 IA라고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필드, 계좌로 가는 전류를 우리가 전류는 전류인데 필드로 가는 거다 IF라고 하게 되면 여기로 흘러가는 전류를 우리가 IF다라고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저항을 하나 놓게 되면요, 이걸 우리가 필드에 있는 저항이라고 해서 RF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다가 하나 저항을 놓고 이걸 우리가 RF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에 있는 저항을 슬슬 조절하게 되면은 여기 흘러 들어가는 전류를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하에 걸리는 전압 V는 어떻게 된 겁니까? V는 처음에 만든 전기에서 중간에 있는 전압 강하, 중간에 있는 전압 강하를 뺀 게 마지막에 전압이 되겠죠. 여기 계좌에 있는 저항은 우리가 R하고 A라고 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코일에도 저항 성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RA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았습니다. 세금을 띈 나머지가 실수령액이 되는 것이죠. 똑같아요. 전압이라고 하는 거, 내가 여기 발전기 밖에서 봤을 때 전압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발전기가 있는데 선 2개 나오고, 밖에서 봤을 때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만든 거에서 중간에 저항 성분에 깎아먹은 것이 나머지가 나오게 되는 것이어서 원래 만든 것에서 이 중간에 전압 강하는 IA, RA가 되는데 뺀 것이 마지막에 전압이 됩니다. 좋아요. 이제 두 번째. 자, 그렇다면은 자여자 방식은 뭔데? 자, 스스로 여자 하는 거는 뭔데? 이제 스스로 생활비를 벌어서 자기가 여자가 되는 방식입니다. 자, 이런 거는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해서 첫 번째 직권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직권. 직권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저는 이 내용을 기사 공부하시는 분들도 꼭 봐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기사 과정 가시게 되면요. 실제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단어가 무엇인지 천천히 이렇게 이야기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전기 기사는 실제로 몇 학년, 대학교 한 3학년 이상의 학업 수준을 갖춘 사람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는 뭐 전압이 뭡니다, V입니다, 전류가 I입니다 그런 용어를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요 과정들, 여기 초급 기술자 과정인 요 과정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자여자라고 하는 것은 직권, 직렬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여기 전기자와 이렇게 직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기자와 계자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 이거를 회로도로 만약에 그려보게 된다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여기 있는 걸 조금 이제 위쪽에다가 그려볼게요. 흰색으로 계자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전기자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전기자 저항 그 다음에 이쪽이 계자 저항 필드 계자 여기서 자속이 나오는 거죠. 자, 이때가 V 단자 전압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문제 여기가 전기자고 이쪽이 계자인데 자 자기가 돌아가면서 전기가 만들어져요. 이 전기를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또 자속을 만들어냅니다. 자기가 돌아가면서 만든 전기로 자기 스스로 또 계자의 자속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자여자 방식이라고 하는 거고 이때 전기자와 계자가 서로 이렇게 직렬로 한 바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직권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때 흐르는 전류가 여기로 흐르는 전류가 IF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IF가 나중에 곧 여기 IA가 되는 것과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 부하로 가는 것 I랑 똑같게 되는 거죠. 쭉 부하로 가는 전류가 I라고 하게 되고 계자로 가는 전류가 IF라고 하게 되고 전기자로 가는 전류가 IA라고 하게 되면은 실제로는 IA, IF, I가 모두 다 같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단자에서의 전압 V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에 만든 전기가 E라고 하게 되면은 E에서 이제 빼는 거예요. 어떤 거를 빼는 겁니까? 이 전기자 저항에서 깎아먹은 것만큼 IA, RA.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이 계자에서 깎아먹은 만큼 IF, RF만큼 깎아먹으면은 나머지가 단자 전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I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I는 IA나 그 다음에 IF나 모두 다 같다고 했었죠. 같기 때문에 요 IA나 IF를 합치게 되면은 이렇게도 씩 놓을 수 있습니다. 그냥 E는 I에서 E 빼기 I 그 다음에 RA 마이너스 RA 플러스 RF 이렇게 놓을 수 있죠. 자,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기사 공부할 때는 요 식을 계속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안 그래도 돼요. 그냥 처음에 만든 거에서 아, 요거 빼고 요거 빼니까 이거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원래 이 월급 받으면은 세금을 한 번만 떼었는데 여기는 직렬로 연결돼 있다 보니까 세금을 여기서도 떼고 여기서도 떼고 이제 두 군데서 떼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그림을 보셔야 돼요. 이 그림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직권이라고 하는 그 그림의 형태를 보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이제 자여자에서 직권이 아니라 이제 분권은 어떻게 되느냐? 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게 된다는 뜻인데 자, 이때는 조금 이제 그림이 더 이제 재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계자가 있고요. 그리고 전기자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분권은 이제 병렬권이라고 해서 분권은 병렬로 된 모양이어서 여기가 이렇게 합쳐진 겁니다. 이렇게 병렬로 된 모양. 이 차이점이 A, B, C 세 가지가 이렇게 보이십니까? 자, 그러면은 병렬일 때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제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할 수 있죠. 여기에 계자의 모양을 이렇게 그리게 된다면, 자, 이 상태에서 전기자는 전기자 저항과 그 다음에 자, 아마추어, 즉 전기자
여기는 RA, 그쪽에, 그리고 이쪽에는 RF, 이쪽에는 V, 단자가 됩니다. 처음에 전기를 누가 만듭니까? 이 전기자가 만들죠. 여기에서 만든 전기가 우리가 이렇게 IA가 된다면 일부는 어디로 갑니까? 계자 IF로 가게 되고 일부는 그리고 여기 밑으로 이제 부하 I로 오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처음에 여기에서 아마추어, 즉 여기 전기자에서 전기를 만들어요. 그 전기가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IA라고 볼 수 있죠. IA의 일부가 여기 IF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일부는 여기 부하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게 되면은 요것과 같게 되죠. 이걸 식으로 쓰게 되면은 이렇게 IA라고 하는 것은 IF 더하기 I다. 이렇게 식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이 직권은요, 부하가 없으면은 절대 발전되지 않습니다. 왜요? 부하가 없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회로가 연결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밖에다가 램프라든지 뭘 달지 않으면은 절대 얘는 발전이 되지 않아요. 근데 자여자 방식에서는요, 부하가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만든 전류가 모두가 다 여기로 가게 됩니다. 계자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계자에 너무 많은 전류가 흘러서 이게 소손될 수 있어요. 손상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절대 이 자여자 발전기 중에서 분권 발전기는 절대 무부하로 운전하면 안 되는 거고 얘는 무부하 운전이 아예 안 되는 거고 그냥 불가능. 무부하를 하게 되면 그냥 발전 자체가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는 유기기전력 V, 단자전압 V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만든 전기는요. 단자의 전기는 2에서 빼기 어떤 거? IA 그냥 RA를 하게 되면 여기 단자 전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110V 만들었다. 근데 여기서 10V 까먹었다. 그럼 그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100V가 되는 거죠. 110, 10이면은 여기 양쪽에 걸리는 전압은 100V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분권의 형태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발전기라고 했잖아요. 이걸 반대로 하게 되면 전동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밖에서 전기를 집어 넣으면은 전동기예요. 즉 전동기는 여기에 전류가 흘러가서 이게 일부는 전기자로 가고 일부는 계자로 가게 되는 거죠. 화살표 방향만 이렇게 반대로 가는 것만 다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망의 마지막 4번. 자여자 중에서 복권은 어떻게 되느냐? 복권은 짬뽕으로 되어 있는 거라고 했었죠. 이렇게. 제가 대학 다닐 때 너무 아쉬웠던 장면 중에 하나는 여기 있는 거를 너무 식으로만 배웠어요. 그냥 자여자는 E- IA, RA, IA는 IF.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게 무슨 말인지도 솔직히 잘 몰랐어요. 대학 다닐 때 시험은 봤는데 시험을 봐서 시험 결과는 나왔는데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서 내가 과연 전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알고 있나? 왜 그런가를 설명할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별로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저는 전기 기술자라고 하게 되면 뭐 공부를 되게 많이 한다 그게 아니라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왜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다양한 현상, 유사한 현상에 대해서 근본적 원인을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훌륭한 의사라고 하게 되면 제가 콜록콜록 이렇게 했을 때 저게 폐병인지 뭐 어디가 감기인지 그다음에 다른 뭐 폐암인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 정확한 진단을 근거로 해서 가장 좋은 치료법을 제안해야지 우리가 좋은 의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냥 콜록콜록 기침하게 되는 것은 현상이죠, 현상. 원인은 여러 가지가 다양한 것이 있겠죠. 그렇죠? 뭐 가래가 끓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여러 가지 현상이 있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집에서 차단 스위치를 딱 껐는데 형광등이 좀 자글자글하게 빛이 남아있다. 왜 그럴까요? 그런 거 본 적 있으세요? 집에서 딱 스위치를 껐는데 이렇게 자글자글하게 이렇게 빛이 이렇게 남아있어요. 너 분명히 껐는데. 그런 거는 현상이죠. 우리가 잔광 현상이라고 하는 거. 왜 일어날까? 전압이 불균형해서 아니면 형광등이 고장나서 아니면 형광등 안에 있는 안전기가 이상해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저는 정확하게 기술자라고 봅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강의를 끝까지 보시고 부가된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해답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어쨌든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다 그런 거죠.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막 영어 막 나와 있고 이런 거 있는데 별로 이렇게 개념치 마시고 지금 제가 이 아랫부분에 나와 있는 요 그림들 이런 것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복권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직권과 분권을 짬뽕한 게 바로 복권의 형태입니다. 즉 여기서 일단 직렬권이 먼저 하나 들어가게 됩니다. 직렬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너무 많이 그렸나? 자, 이렇게 제가 그림을 먼저 그릴게요. 복권의 형태. 복권의 형태는 내 분권 복권과 외 분권 복권 이렇게 있는데, 자, 복권은 이렇게 그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계좌가 하나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계좌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전기자가 있습니다. 이쪽이 단자고요. 자, 이쪽이 계좌, 그리고 이쪽도 계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단자에서 일단 계좌가 병렬로 되어 있고요. 병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지금 이게 지금 노란색으로 한 게 이거. 양쪽에서 전압을 받는 쪽에서 병렬로 되어 있죠. 또 하나는 양쪽 단자에서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이 전기자로 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한쪽은 들어가지만 반대편은 이런 모양으로 직렬과 병렬이 혼합된 형태를 우리가 복권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 복권이 있고요. 자, 또 하나의 복권 형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계좌가 하나 있고 전기자가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계좌가 있어요. 이 왼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바깥에 분권이 있다고 해서 외 분권 복권이라고 하고요. 외 분권 복권 발전기, 외 분권 복권 전동기 이렇게 외 분권이고요. 자, 이거는 안에서 분류된다고 해서 내 분권 복권이라고 합니다. 이름 어렵죠? 내 분권 복권. 경찰청 창살이 새창 막 이런 거잖아요. 외 분권 복권, 내 분권 복권. 그럼 문제에서는 이런 얘기예요. 이 내 분권 복권 발전기일 때 이거를 분권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 이런 모양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를 그냥 이렇게 연결하면 되죠. 그래서 직권 계좌를 단락시킨다. 그냥 딱 이어버린다. 단락시킨다라고 하면은 분권이 되고요. 이걸 직권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병렬권. 여기 병렬로 되어 있는 거를 그냥 개방시킨다. 이걸 떼어버린다. 떼어버리게 되면 이게 직권이 되죠. 그래서 이 복권은 이런 형태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책을 보시게 되면은 뭐 타여자 발전기 그림 1-6에 있는 것과 그 다음에 1-7 직권 발전기의 구조, 1-8 분권 발전기의 구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 위에 저기 자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타여자 발전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자여자 방식들과 타여자 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은 자여자 방식과 타여자 방식은 자여자는 내가 전기를 만들어서 내가 자기장을 만들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생활비를 쓰기 때문에 반드시 처음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은 이 양쪽에 자속이 있어야 됩니다. 자속이 있어야 내가 돌아가면서 전기를 만들고 그 만든 전기로 다시 자속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처음에 반드시 초기 투자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첫 달 생활비. 이걸 우리가 잔류자기라고 하게 됩니다. 반드시 잔류자기가 있어야 되는데 타여자인 경우에는 누가 생활비를 공급해줘요? 밖에서 아예 공급해주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그러니까 얘는 잔류자기가 없어도 괜찮아요. 잔류자기가 없어도 반드시 이 안에 있는 전기자만 돌아가면은 전기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여자 방식들은 잔류자기가 있어야 되고 타여자 방식들은 잔류자기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잔류자기가 없어도 발전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하면 타여자입니다. 그 밑에 이제 자여자 발전기의 직권, 그 다음에 밑에 분권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데, 분권은 무부하 운전을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무부하 운전을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계좌가 소손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권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복권 발전기에서 거기 있죠. 가동 복권 발전기 한번 읽어볼게요. 가동 복권 발전기, 분권 발전기에서는 부하가 증가하면 전압 강하가 커져서 단자 전압이 낮아지는데, 가동 복권 발전기에는 전기자와 직렬로 접속된 직권 계좌 권선에 의하여 유도기 전력을 증가하고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자속의 감소와 전기자 저항에 의한 전압 강화를 보충한다. 평복권, 무부하 전압과 전부하 전압이 거의 같은 특성을 가진다. 과복권, 유도기 전력이 전기자 내부의 전압 강화보다 크며 전부하 전압이 무부하 전압보다 높은 가동복권 발전기. 가동복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면은 여기 있는 게 서로 같은 방향을, 꼬아 있는 방향이 같은 방향을 향하게 되면 이걸 가동복권이고요. 서로 방향이 다르게 되면 이건 우리가 차동복권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 밑에 차동복권이라고 해서 수하 특성이라고 되어 있죠. 서로 다르게 하게 되면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바로 수하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용접기 아시죠? 용접기가 별겁니까? 그냥 전기 집어넣은 다음에 두 개를 그냥 딱 단락시켜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흐를 때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서 용접봉을 모재에다가 이제 붙이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용접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용접할 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정한 전류가 흘러야 되는 겁니다. 일정한 전류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특성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전류가 흐를 때 전압을 보게 되면은 전류가 많이 흐를 때는 전압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런 현상들이죠. 자,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단락시키게 되면 전압이 굉장히 낮아지는데, 용접에 비해서는 낮아지게 되면 전류가 무한대로 흐르게 되면은 이건 우리가 좋은 용접기라고 볼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어느 정도 흐르다가 일정하게 전류가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자,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수하 특성이라고 하게 됩니다. 전압이 낮아지더라도 전류가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일정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것을 그래프가 마치 수직으로 낙하한다라고 해서 수하 특성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수하 특성은 어디서 만들어지게 되냐? 바로 발전기 중에서 차, 동, 복권 발전기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어디 쓰게 되느냐? 바로 용접용 발전기에서 쓰기에 적당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차동 복권 발전기에서 수하 특성 나오면 차동 복권, 차동 복권 하면은 수하 특성, 수하 특성 하면은 용접기, 용접용 발전기 하게 되면은 수하 특성,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 1-9에 내 분권, 복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 분권, 복권도 이제 있게 됩니다. 네, 조금 지우고 앞에서부터 다시 해볼게요. 이 그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너무너무 중요한 그림이 됩니다. 자, 앞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전압 변동률. 전압 변동률. 여기 어떤 발전기가 하나 있습니다. 발전기. 자, 이제 이렇게 전기를 사용해서 부하에 전력을 공급한다고 한번 해보죠. 부하가 있으면은 그거는 우리는 정상적인 상태를 정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부하가 제대로 없게 되면은, 우리는 부하가 아예 없으면 그거를 우리는 무부하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보통 이제 정격이 더 전압이 높을까, 무부하가 더 높을까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면 무부하가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전류가 흐르지 않아서 전압 강화가 없게 돼요. 아까 단자전압 V라고 하는 것은 분권인 경우에는 E-IARA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무부하인 경우에는 단자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만든 전기가
그대로 이제 되는 건데 만약에 이건 이제 정격 상태죠. 그러면 전류가 흐르니까 전류가 흐르는 만큼 분명히 전압 강화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 특성 곡선이라고 하게 있는데 여기 전류와 전압과의 관계를 보게 되면은 점점점 전류가 많이 흐를수록 이렇게 조금씩 내려가는 특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전압과 전류의 외부 특성 곡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 220V인데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쓰다 봐요. 그럼 전압이 조금씩 내려가게 됩니다. 또 여기서 전기를 보냈는데 멀리 보내게 되면요. 점점점 전압이 받는 쪽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특성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전압 변동률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그러면은 전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정격과 무부하. 일반적으로 무부하 전압이 더 높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발전기에서 만든 전압이 한 100V가 됐는데 이게 이제 정격이죠. 정격일 때 100V고 무부하일 때 부하가 없을 때 100V예요. 부하가 없을 때도 100V고 정격일 때도 100V야. 그럼 이거는 따봉입니다. 최고입니다. 아주 좋은 상태예요. 근데 무부하일 때 100인데 정격일 때 한 90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전압이 많이 내려간 거잖아요. 얼마나 많이 변동이 있느냐, 그 변동의 비율을 우리가 이제부터 알게 될 거고요. 그 전압 변동률을 이렇게 합니다. 엡실론은 식으로 이렇게 씁니다. 정격 전압분의 무부하 빼기 정격 이렇게 계산합니다. 곱하기 100%.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게 원래 정격 전압이라는 말을 넣어야 되거든요. 제가 전압 넣어야 되는데 그냥 전압을 안 넣었어요. 그냥 정격분의 무부하 빼기 정격으로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나중에 속도 변동률도 가게 됩니다. 모터에. 속도 변동률일 때도 정격 속도분의 무부하 속도 마이너스 정격 속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여기요. 정 이렇게 정을 기억하시면 된다. 정격분의 무부하 빼기 정격. 자, 이것을 이제 괜히 영어 기호로 나타내면은 정격은 노멀 상태이기 때문에 VN, 무부하일 때는 부하가 없으니까 V0, 다시 정격은 VN 곱하기 100%다. 뭐 이렇게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밑에 5번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5번. 뭐 사실은 전기자 반작용만 가지고도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건 우리가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자, 중요한 것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기자 반작용, 이 전기자가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옆에서 한번 봤습니다. 여기가 아까 이제 N극이고 이쪽에 S극이죠. 그리고 이 코일이 실제로는 아까 이제 옆에서 평면상에서 봤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이제 감겨 있다고 한번 해보죠. 이렇게 감겨 있어서 이런 방향으로 돌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안에 돌아가는 전기자는 이렇게 코일이 이렇게 앞뒤로 감겨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감겨 있는 모양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그러면은 이때 원래 N에서 S극으로는 원래 자속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자속 파이가. 근데 이 전선에도 전류가 흐르게 되면 주변에 뭐가 만들어집니까? 자기장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 이쪽 왼쪽이 들어가는 전기고 오른쪽이 나오는 전기라고 하게 되면은 들어가는 쪽도 어떻게 자기장이 만들어집니까? 이렇게 앙페르의 오른손 법칙에 따라서 들어가는 거니까. 자, 나오는 거는 이 반대로. 그러면은 자속이 원래 이쪽에서 100가닥이 출발을 해서 여기서 100가닥이 도착을 해야 되는데 이 안에 있는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 때문에 방해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이렇게 에어컨이 있는데 에어컨에서 바람이 이렇게 쭉 나가요. 바람이 쭉 나가는데 여기서 선풍기 이렇게 돌려봐요. 거꾸로. 선풍기 거꾸로 돌려봐요. 그럼 이 바람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안 돌겠죠. 그렇죠? 누구 때문에 방해받는 거예요? 선풍기 때문에 방해받는 거죠. 양쪽에서 이렇게 자기장을 쭉 잘 전달하고 있는데 이 안에 선풍기가 있는 거예요. 이 전기자에도 전류가 흐르니까 이 전기자에 있는 애들 때문에 이렇게 자속이 쭉 가서 어떤 애들 이렇게 새 나오는 애들이 있는 겁니다. 얘는 뭐예요? 얘는 누설이 되는 거죠. 이제. 즉 원래 보낸 것보다 자속이 감소하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자 반작용은 자속이 어떻게 된다? 감소하게 되는 현상을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그래요? 이유 누구예요? 이유. 이 전기자 전류 때문에, 전기자 때문에. 그러면 이제 현상을 알았고 원인도 알았어요. 현상, 전기자 반작용.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발전기에서는 전압이 약해져요. 유기기전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자속이 감소해서. 이게 전동기에서는요, 토크가 약해져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대책은 어떻게 되느냐? 처방. 누구 때문에 그래요? 여기로 가는 전기 때문에 그렇죠. 1번, 대책 1번. 보상원선을 설치한다. 보상해주는 권선. 이 계좌에다가 전기자 전류와 반대로 흐르는 전류를 이렇게 놓습니다. 일종의 맞불 작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자 이거는 시계 방향으로 가지만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자석을 만들기 때문에 실제로는 엄청 가깝게 있어요. 자, 이 두 개가 상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상원선이 가장 유효한 방법이 됩니다. 전기자 반작용을 가장 줄이는 가장 유효한 방법. 두 번째는 보호극을 설치하게 됩니다. 보조극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쪽에다가 이렇게 보조극을. 그래서 이쪽은 당기고 이쪽은 약간 밀어내게 되면은 폼이 조금 더 맞겠죠. 3번에는 중성축을 이동합니다. 원래 전기적 중성은 요 가운데인데 전기적 중성이 약간 요 특정 각도만큼 오른쪽으로 이렇게 빗나가게 됐죠. 따라서 요 각도만큼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기계 구조를 조금 변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 때문에 주 자속이 감소하는 현상.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냐? 그래서 보상원선을 설치한다. 대신 이때 보상원선을 설치할 때 보상원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전기자 전류와 반드시 반대 방향이 되어야 된다. 전기자 전류와 반대 방향이 된다. 전기자와 직렬로 연결하게 됩니다. 그래야지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와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더 같아서 서로 상쇄되게 되죠. 그리고 보극을 설치한다. 그리고 중성축을 이동한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전기자 반작용의 특징이 됩니다. 자, 그 밑에 식 1-2 보게 되면은 타여자 발전기의 특징이라고 돼 있어서 전압 볼 수 있네요.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서 무브와 포화 곡선, 그 다음에 타여자 발전기의 외부 특성 곡선이 있습니다. 무브와 포화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돼요. 타여자 발전기인 경우에 만약에 계좌 전류를 쭉 증가시키게 되면은 단자 전압이 어떻게 되느냐? 어느 정도는 올라가지만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한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게 되면 이 지점을 포화됐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더 이상 배불러서 더 이상 먹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걸 그래서 무부하 상태, 부하를 걸지 않고 계좌 전류를 무조건 증가시키게 되면은 단자 전압은 그냥 이상적으로 이렇게 그냥 쭉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가게 되면 더 이상 전압이 올라가지 않는다. 무버 포곡선. 계좌 전류와 단자 전압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계좌 전류와 단자 전압과의 관계다라고 해서 계단 이렇게 외웁니다. 계단. 타여자 발전기의 용도. 타여자 발전기는 전기 화학 공업용의 저전압, 대전류용, 실험실용, 그다음에 대형 교류 발전기의 주요자기. 어쨌든 이럴 때 유리하게 되는 거고 단점이 있죠. 단점은 타여자기는 밖에서 별도의 전원을 공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공급이 2단계로 이루어져야 돼서 그렇게 뭐 이제 유용하지는 않죠. 발전기는 밖에서 또 전기를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요. 자, 직류 발전기의 병렬 운전. 이제 다 이거 하고 이제 문제 풀면 되겠네요. 발전기가 우리가 이제 건전지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건전지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건전지 하나로 부하의 전기를 공급하게 되어야 되는데 하나 가지고는 용량이 모자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건전지를 하나 더 이제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제너레이터 1 발전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쪽을 제너레이터 2 이렇게 발전기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발전기 두 개를 이렇게 병렬로 연결하게 될 때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겠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 양쪽이 전압이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전압이 어떻게 된다? 일치할 것. 전압이 같아야 돼요. 전압이 만약에 다르게 되면요. 이쪽이 100V인데 이쪽이 90V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10V만큼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돼요. 그래서 이 전류는 뭐예요? 밖으로 부하로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이만큼 전류가 흐르니까 그것은 우리가 효과가 없는 전기다라고 해서 그냥 뺑뺑 돈다고 해서 효과가 없이 무효,
돌기만 한다. 그래서 무효 순환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두 명이서 만약에 어깨 동무를 하고 뭐 수레 같은 걸 끈다라고 하게 되면은 둘 다 힘이 똑같아야 돼. 내가 힘이 100인데 옆에 있는 친구가 90, 80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 힘이 수레를 끄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를 부축하는데도 힘이 더 사용되게 되는 겁니다. 일종의 부축하는 전기예요. 무효 순환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두 번째 무엇이 같아야 되느냐? 두 번째는 당연히 직류니까 극성이 같아야 됩니다.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도 플러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극성이 같아야 됩니다. 세 번째, 외부 특성 곡선. 아까 전류가 많이 흐를수록 전압이 떨어지는 그 특성이 거의 일치해야 돼요. 그래서 외부 특성 곡선이 일치하는 건 좀 어려워요. 거의 같을 것. 외부 특성 곡선이 이렇게 전류가 흐를 때 단자의 전압인데, 자, 이런 발전기와 전류가 많이 흐를 때 단자 전압이 쭉 떨어지는 거나 이런 거랑은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죠. 예, 일거리가 많을 때 꾸준히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일거리가 많을 때 그냥 의욕이 푹 떨어지는 사람이랑은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초반에는 비슷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병렬 운전 조건이 여기 나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문제 계산하는 문제가 별로 없어야 되는데, 좋습니다. 별로 없어요. 1번. 문제 근데 개수는 많습니다. 32개네요. 1번. 계자권선이 전기자와 접속되어 있지 않은 직류기는 무엇인가? 이거 타여작이죠.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거, 외부에서 연결되어 있는 거, 분리되어 있는 거. 2번. 직류발전기에서 계자철심에 잔류자기가 없어도 발전할 수 있는 거, 생활비가 없어도 되는 거, 남이 생활비를 주는 거, 타여자기. 4번이죠. 3번. 직류발전기의 무부하 특성곡선은, 무부하 특성곡선 뭐라고 했어요? 계자전류와 단자전압과의 관계다. 계단이라고 하는 것. 3번이죠. 4번. 직류발전기의 전기자에 대한 설명 중에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4번에 중형 및 대형기에서는 가지형 슬롯을 사용한다. 중형 및 대형기는 가지형이 아니라 개방형을 사용합니다. 5번. 다음 그림은 직류발전기의 분류 중에서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병렬로도 있고 직렬로도 돼 있고 혼합되어 있네요. 이거는 우리가 복권을 설명하죠. 6번. 다음 그림과 같은 회로의 발전기 종류는 역시 이거는 내분권 복권 발전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딱 그림 보시면 아실 거예요. 7번. 부하의 변동에 대하여 단자전압의 변화가 가장 작은 직류 발전기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거를 3번 평복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평복권. 8번. 직류 발전기 중 무부하 전압과 전부하 전압이 같도록 설계된 직류 발전기는 이걸 평복권. 9번. 직류 발전기에서 급전선의 전압 강화 보상용으로 사용하는 거. 원래 전압이 쭉 가게 되면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멀리 가게 되면. 그래서 멀리 갔을 때 전압을 올리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과복권기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압 강화, 전압이 떨어졌을 때 보상하기 위해서, 그것을 조금 올리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10번. 직류에서 전압 변동률이 마이너스 값으로 표기되는 것은 무엇인가? 마이너스가 어떻게 됩니까? 원래 전압 변동률은 정격분의 무부하 빼기 정격 아니겠습니까?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는 정격이 더 크다는 얘기예요. 무부하보다. 이것은 우리가 과복권 발전기에서 나오는 특징입니다. 11번. 부하의 저항을 어느 정도 감소시켜도 전류는 일정하게 되는 수하 특성을 이용했다. 이거 너무 좋은 문제. 이런 거 나오면 저는 너무 좋아요. 수하 특성은 4번 차동 복권 발전기가 됩니다. 12번. 아크 용접용 발전기로 가장 적당한 것은 무엇인가? 아크 용접용 발전기는 바로 차동 복권 발전기. 3번이죠. 13번. 직류 복권 발전기의 직권 계자권선은 어디에 설치해야 되는가? 직권 계자, 분권 계자권선과 같은 철심에 설치를 하게 된다. 2번이죠. 그러니까 복권 발전기는 이 계자에다가 직권도 설치하고 분권도 설치하고 같은 곳에다가 설치한다고 했었죠. 14번. 직류 복권 전동기를 분권 전동기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복권 전동기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분권으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앞에 있는 거 직권 계자를 그냥 단락시켜야 되겠죠. 연결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3번 직권 계자를 단락시킨다. 15번. 전압 변동률이 작고 자여자이므로 다른 전원이 필요 없으며 계자 저항기를 사용한 전압 조정이 가능하므로 전기 화학용 전지의 충전용 발전기로 가장 적합한 거 직류 분권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뭐 변동이 적다, 변동이 작다, 이 발전기에서는 전압의 변동이 작다, 나중에 전동기에서는 속도의 변동이 작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모범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자, 이런 거는 우리가 바로 분권
기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분권 발전기, 분권 전동기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답은 3번 직류 분권 발전기. 16번 부하의 변화가 있어도 그 단자 전압의 변화가 작은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번 가동 복권 발전기입니다. 17번 전기자 저항이 0.15옴, 전기자 전류가 104A, 유도기 전력이 110.4인 직류 분권 발전기 단자 전압. 자, 지금부터 이제 저와 함께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봅니다. 자, 이때 그림으로 그립니다. 첫 번째 17번은 지금 분권기예요. 분권기는 이렇게 설명하죠. 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전기자 저항, 전기자, 그 다음에 이쪽이 단자입니다. 여기 기전력 발전기니까 E, 그 다음에 RA, 그 다음에 이쪽은 RF. 자, 이제 이걸로 가요. 전기자 저항이 0.1옴. 자, 이 저항이 0.1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기자 전류가 104A, 여기 흐른 전류가 104A래요. 자, 유도기 전력이 110.4V가 만들어졌대요. 그러면 이 단자 전압은 얼마냐? 그럼 V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만든 전기에서 110.4에서 빼기 IARA만큼을 빼야 되겠죠. 그럼 이때 110.4 빼기 104 곱하기 0.1이 될 거고 이거는 110.4 빼기 10.4가 되니까 100V가 될 겁니다. 답은 100V가 됩니다. 2번이 되죠. 18번 분권 발전기 전격 부하가 100A일 때 전기자 전류가 105A라면 계자 전류는 얼마큼이 되는가? 자, 여기로 가는 게 105A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전기자 전류 여기는 100A, 부하는 100A고 처음에 만든 게 이쪽이 105A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계자로 간 건 얼마일까요? 105 만들었는데 이쪽은 100 갔으면 여기는 5A 갔겠죠. 그렇죠? 답은 2번이죠. 이 19번 전격 전압 250, 전격 출력 50kW에 왜 분권 복권 발전기가 있다? 분권 계자 저항이 25옴일 때 전기자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왜 분권 복권? 자,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립니다. 바깥에 분권이 있고, 자, 그 안에 여기 계자가 다시 있고, 그 다음에 전기자가 있는 형태가 바로 왜 분권 복권이죠. 전격 전압이 250V, 여기에 전압이 250V래요. 바깥에서 받는 전압이. 출력이 50kW, P가 50kW라고 하는 것은 5만 W죠. 그러면 I는 얼마입니까? I는 V분의 P, V가 250이고 P가 5만이니까 여기 흐른 전류는 200A가 된다는 거죠. 부하 전류는 200A. 이때 분권 계자 저항이 25옴이 된다. 25옴. 분권 계자에 여기가 25옴이 된다. 그리고 이때 전기자 전류, 여기는 전기자 전류는 얼마가 흐르는가 이거 알 수 있습니다. 25옴이라고 하는 건 여기가 250V면 여기도 250V죠. 그럼 여기 양단의 전압이 250V가 됩니다.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는 얼마일까요? 흐르는 전류 I는 R분의 V, R분의 V 하게 되면 10A가 흘렀네요. 그럼 처음에 만든 전기는 얼마였다는 거예요? 처음에 얼마를 만들었길래 부하로 200 가고 계자로 10 갔습니까? 처음에 만든 거는 그러면은 210이었다는 거죠. 210A죠. 그림을 한번 꼭 그려보셔야 됩니다. 그냥 식으로만 풀면 절대 안 돼요. 20번 직류 발전기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4번에 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적 중성축 이동한다. 회전 방향으로 중성축 이동하게 됩니다. 4번 전기자 반작용이죠. 21번 직류 발전기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이 아닌 것은 유도기 전력이 감소하고 중성축 이동하고 자속도 감소하는데 1번에 절연 내력의 저하 이거는 상관없다. 절연과는 상관없죠. 절연물이랑은. 22번 다음 중 직류 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을 없애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보상원선 2번 보급 3번에 중성점을 이동하게 된다. 맞아요. 근데 4번에 균합판을 설치한다. 이거는 관계없습니다. 23번 직류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상원선의 전류 방향은 어떻게 되는가? 보상원선의 방향은 전기자 전류와 반대 방향으로 돼야 된다고 했었죠. 전기자 전류와 반대 방향. 2번. 24번. 직류기에서 보극을 두는 가장 주된 목적은 정류작용을 돕고 전기자 반작용을 약화시킨다. 3번이 맞죠. 25번. 발전기의 전압 변동률을 표시한 식은 무엇이냐?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돼요? 전격분의 무브와 빼기 전격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가만히 보게 되면은 전격분의 분수를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무브와 마이너스 전격분의 전격 이렇게 되죠. 자, 이 얘기는 어떻게 됩니까? 전격분의 무브와 빼기 1 이렇게 놓을 수 있죠. 전격분의 전격은 1이니까 전격분의 무브와 빼기 1
답은 1번이 되죠. 전격을 VN, 무부하를 V0라고 하게 되면요. 26번 직류 발전기의 전격 전압 100V, 무부하 전압 109V이다. 이 발전기의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되는가? 100V, 109V. 그러면은 자, 요거 오게 되면은 몇 번? 26번. 전격분의 100분의 109 마이너스 100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얼마예요? 그냥 9%네요. 답은 4번. 27번 전격 속도로 운전하는 무부하 분권 발전기의 계자 저항이 60옴, 계자 전류가 1A, 전기자 저항이 0.5옴이라고 하면 유도기 전력은 얼마큼인가? 자, 여기 역시 분권. 분권 발전기입니다. 계자 저항이 60옴, 여기가 60옴이에요. 그 다음에 계자 전류가 1A, 여기 흐르는 전류가 1A. 그럼 이 양쪽의 전압이 60V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전기자 저항이 0.5옴, 여기가 0.5옴. 지금 무부하이기 때문에 여기가 부하가 없어요. 그럼 만든 전기가 다 이쪽으로 갔다는 거죠. 여기도 1A 흘렀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전기자에서 깎아먹은 전압은 0.5 곱하기 1 하니까 이거는 0.5V만큼 깎아먹었네요. 그러면 여기 처음 만든 전기는 60 더하기 0.5니까 여기는 65V를 처음에 만들었겠네요. 60.5가 되네요. 60.5V가 되겠네요. 답은 3번이 됩니다. 28번 전격 속도로 회전하고 있는 분권 발전기가 있다. 단자 전압 100V, 계자 권선의 저항은 50옴, 계자 전류가 2A, 부하 전류 50A, 전기자 저항은 0.1옴이다. 이때 발전기의 유기기 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 이제 이런 게 어렵죠, 그렇죠? 자, 그냥 보실 분만 보세요. 상관없습니다. 나올 확률은 좀 낮아요. 근데 어쨌든 그림만 그리고 좀 집착하게 되면 풀 수 있어요. 지금 푸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기능사 붙자라고 푸는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기사 준비하자라고 하면서 푼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여기 지금 단자 전압이 100V, 여기가 100V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계자 권선이 저항 50옴. 그 다음에 계자 전류가 여기가 2A. 그 다음에 부하 전류가 50A. 이쪽이 50A. 그 다음에 전기자 저항이 0.1옴. 자, 이때 유기기 전류 처음 만든 전기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류는 52가 흘렀겠네요. 이때 걸린 전압은 그러면 5.2V가 되겠네요. IR 하게 되니까. 그럼 처음에 만든 전기는 얼마예요? 100 더하기 5점이니까 105.2V가 되겠네요. 끝났나요? 답은 3번이네요. 29번 직류 분권 발전기의 병렬 운전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특성이 같을 것, 단자 전압 같을 것, 외부 특성 곡선이 수하 특성일 것, 거의 같을 것, 뭐 똑같아요. 근데 3번에 균합 모선을 접속할 것, 이거는 관계없습니다. 30번 직류 발전기의 병렬 운전 중 한쪽 발전기의 여자를 늘리면 그 발전기는 여자를 늘리게 되면, 그러니까 자속을 더 크게 하게 되면 발전기의 전압은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죠? 부하 전류는 늘고 전압도 증가하게 된다. 31번 직류 복권 발전기를 병렬 운전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복권 발전기 병렬 운전하게 될 때 서로 전압을 갖게 하기 위한 균압선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압력을 갖게 하는 거. 균압선이 없게 되면은 우리가 무부하 무효 순환 전류가 이제 흐를 수가 있게 되죠. 32번 다음 중 병렬 운전 시 균합선을 설치해야 하는 직류 발전기는 무엇인가? 3번에 평복권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길었네요, 이번 시간. 그쵸? 생각보다 시간이 좀 길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구조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병렬 운전이라든지 전압 변동률 이런 것까지 다 좀 설명하느라 조금 길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거의 다 직류기에 대해서는 이제 핵심 내용들을 다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 이 내용 아시게 되면 이제 뒤에 있는 직류 전동기 이런 것들은 그냥 금방금방 넘어갈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